회피형 사람들도 상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회피형 사람들이 너무 차갑고 무심해 보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여전히 그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다 정리했다고 확신했는데 미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뜬금없는 연락, 내 게시물에 누른 좋아요, 그들의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올라온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참 혼란스러우시죠? 왜냐하면 회피형 사람들은 대놓고 매달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회피형 사람들도 분명 상대를 쫓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회피형인 사람과 얽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다가옴을 말입니다. 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을 쫓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상대에게 끌립니다. 호기심을 느끼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깊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들에게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뒤로 물러설수록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회피한다는 것은 욕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욕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추격은 조용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이 다칠 위험 없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경 쓸 때 그들의 다가옴은 그들이 도망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정리했는지 슬쩍 확인해보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를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당신은 여전히 내가 다가가도 안전한 사람일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통제감을 통해 상대를 쫓습니다.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딱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만 당신의 삶에 다시 끼어듭니다. 회피형의 다가옴 중 가장 흥미로운 형태 중 하나는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신과 엮이려 할 때 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지켜보기도 하고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호한 게시물에 반응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일부러 올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움을 암시하는 글귀나 노래, 사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 아직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추격이란 감정적인 위장술과 같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상대를 쫓는 또 다른 방법은 행동이나 분위기를 흡수해서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감정적인 리듬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머 코드가 바뀌거나 말투가 부드러워지거나 대화의 방식이 과거에 여러분이 나눴던 정서적인 친밀감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마치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만들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다가옴은 종종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 연결감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 그 자체보다는 당신이 주었던 그 편안한 느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피형 사람들은 무심함으로 위장한 호기심을 통해 상대를 쫓기도 합니다. 이별 후나 연락이 끊긴 기간 뒤에 겹치는 지인들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꽤 깊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늦은 새벽에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확인하거나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당신에 대한 작은 추억거리들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장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했던 무언가를 스스로 망쳐버린 것은 아니라고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를 밀어낸 후에 종종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이 그들만의 쫓아가는 방식이며 이는 그들의 내적 갈등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마음을 접고 연락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그들은 상실감을 가장 깊게 느낍니다. 회피형에게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피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안부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감을 통해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사랑을 쫓습니다. 회피형 사람들만의 쫓아가는 방식이 종종 내면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중했던 사람을 잃고 난 후 치열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조용한 추격입니다. 스스로 감정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다시 이어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회피형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인내심 있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성장을 통해 당신을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헷갈리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회피형의 다가옴이 가장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이니까요. 어느 날은 다정하게 연락도 하고 추억을 나누며 마음을 여는 것 같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발전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물러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패턴은 그들이 관계에 삼켜지거나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밀고 당기기는 사랑에 천천히 다가가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입니다. 또한 회피형 사람들은 안정감을 쫓는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한결같은 모습, 차분함, 명확한 선,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들이 갑자기 떠났더라도 자신을 억지로 고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평온함은 회피형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다가가도 좋다는 최고의 청신호가 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추격은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평온한 에너지를 다시 얻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다가오는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미련을 버렸다고 느낄 때 연락을 해옵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균형을 다시 되찾았을 때 말이죠. 마치 당신의 평화로움을 감지하는 레이더라도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대의 평화로움은 곧 내게 다가와도 좋다는 허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도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한 발짝 더 다가가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교묘한 조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장된 감정적 안전감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피형 사람이 단순히 죄책감을 덜거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일관성을 지켜보세요. 진짜 추격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작은 감정적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약속을 잡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겠지만 분명 진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끈기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매달리지는 않겠지만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조금씩 보폭을 맞춰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가장 오해받는 지점일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분명 상대를 원하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결코 요란하거나 눈에 띄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격은 침묵과 침묵 사이에 쓰여 있으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신경 쓰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아주 미묘한 행동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탁 트인 곳에서 사랑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비밀스럽게 그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조용히 당신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당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작은 발걸음들을 알아챌 만큼 충분히 인내심을 가진다면 회피형이라는 것이 감정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언어로 쓰인 간절한 그리움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침묵이 항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때로는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추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느리고 보이지 않으며 조용히 진심 어린 다가감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그 곁에 머물러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입니다.